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 6세대로의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한국 항공방산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 넥스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사업에 LIG 넥스원이 전자전 장비와 항전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항공우주산업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시너지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LIG 넥스원은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비행제어 컴퓨터 FLCC, 무장관리 컴퓨터, 생존체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도입될 경우 AI 전술참모, MR 기반 운용 통제 기술 등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유도 무기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투기는 대부분 미국 보잉과 록히드 마틴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연동 문제로 유도무기 개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산 플랫폼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KF-21 공급 계약이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을 비롯해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개발에 초석을 단단히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대한민국은 남해상공에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관련 시험을 치렀는데요. 미티어 미사일, IRIS-T 등 유럽산 미사일 체계 시험은 물론이고 개발 중인 국산 미사일 시험 장착 역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을 담아낸 무장체계를 장착하여 현대전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무장을 빠르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장기술력이 점점 발전해감에 따라 주변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완벽한 제공권 확보와 함께 주변국의 영공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변국들 역시 대한민국 보라매의 무장체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제공권을 위해 미사일 한 방에 몇십억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미사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 대비 성능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매발톱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할 미사일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성능이 완벽히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자신있게 수출하고 한국 공군의 전력 보강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군의 미사일을 연구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사일은 차세대 국산 미사일로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더라도 미사일이 알아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조종사는 미사일에 대해 잊고 있더라도 알아서 표적을 명중해 타격하는 최첨단 전자장비를 포함한 미사일의 폭장량과 엔진 추력 등 아무리 미사일 내부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어도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성능 대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소형화 단계의 전혀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폭장량과 사거리를 늘리는 과정까지 빠르게 성공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순식간에 타격해 폭파시키는 것마저 가능한 초점거리의 미사일을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자주국방을 위한 KF-21 전투기 성능 개량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경쟁기체를 압도할 성능의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직접 장착하여 무장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처음부터 단계적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차세대 무장체계인 최첨단 천룡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계획하였으며 천룡미사일 개발 후 드디어 그 모습을 전세계에 공개하였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웅장한 최첨단 천룡미사일이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은 전세계의 한국의 무기기술의 위상을 과시하기 충분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SLB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이어서 소문이 무성했던 KF-21 전투기 천룡미사일의 실체를 공개한 것이며 대한민국도 이제는 세계 전투기용 공대지 미사일 보유국에 합류했다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선포를 마쳤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의 주요 행정건물과 발전소, 군사기지 공항 및 항구 등의 주요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폭파시키는 데 천룡미사일의 역할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천룡미사일은 미사일의 전체적인 형상에 국산 스텔스 기술을 적용시켜 레이더의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고
지대공 순항 미사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적어도 순항 방식을 한국 고유의 기술로 적용하여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적군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다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중국 시진핑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었고, 중국의 공영방송인 환구15 역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와 함께 미사일에 대한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얼마 전 또 추락사고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천룡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장착한다는 이 발표는 중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며 경악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적국까지 떨게 만드는 유용을 뽐내는 천룡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이상이 1차적 목표이며 고성능 순항미사일 모터를 탑재하여 미사일의 출력을 높여 마하 7 이상의 속력을 달성하는 데에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천룡은 지난 2018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1년 말 탐색 기반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 초부터는 체계 개발에 돌입했으며 현재 한창 다양한 시험 및 성능 진화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독일의 타우러스를 무기 1.4톤, 탄두 중량 480kg의 강력한 탄두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항법으로 500km 밖 목표물을 은밀히 접근해 강력하게 타격하는 압도적인 실전 능력을 갖춘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타우러스는 메피스토 지능형 탄두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여러 층의 공간을 갖는 지하 강화 콘크리트 8m를 뚫고 들어간 뒤 최적의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타우러스는 영상 기반 항법, 지형참 조항법, 관성항법 등 3중 항법으로 고도 50m까지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적의 레이더, 방공망과 재밍을 피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공산 오차 범위 1m 이내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원조 타우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 역시 최소 500km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대전 상공에서 출격한 KF-21 전투기가 즉시 북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의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MBDA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 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했음을 알아차리고 공동 개발에 대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과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 없이 독자 개발을 선택하였습니다. 독일의 타우러스 무기체계의 별명은 벙커버스터, 즉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만든 벙커까지 폭파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공중 3000km 위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시켜 지상으로 타격해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한 후 속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형 타우러스도 동일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직접 독자 개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주목하며 경악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타우러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몇 없으며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로 꼽힙니다. 심지어 2-3년 뒤 개발을 목표로 한국과 독일은 타우러스의 차기 모델인 350K2를 공동개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천룡 역시 타우러스와 같은 3중 복합 항법 장비를 탑재하고 동체 형상도 스텔스형으로 날렵하게 다듬었습니다. 특히 항제밍 능력 강화와 스텔스 특수 도류 처리로 적 레이더에 발견될 확률이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천룡 개발이 완료된다면 다양한 국내 항공유도무기 개발 촉진 효과와 KF-21, FA-50 전투기 등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장체계 개발과 KF-21 전투기 개발은 현재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방산시장이 호황을 맞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딱 맞게 개발되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세계 각국의 안보 불안의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무장 성능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긴장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 예산을 재편성하며 사실상 모든 나라가 국방 역량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국방 예산은 한화 약 2,90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당분간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방산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 국내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해도 약 4,300억 원, 고용 창출은 3,700명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한국 방산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산 호황 속에 한국산 무기들의 수출 협의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무기 수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무기 체계를 수출한다는 것은 국제적 영향력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납기와 합리적인 무기 가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 성능을 갖춘 나라만이 역대급 방산 시장에서 원활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무기 판매는 판매국에게 엄청난 이익과 경제 호황을 불러왔는데요. 현재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무기체계, 빠른 납기 능력, 완벽한 후속 지원까지 갖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는 세계 탑급 수준의 무장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무장체계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무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반대파의 성화가 엄청났습니다.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나 군사 강대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는 미사일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한 차례 갑질을 겪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설계 과정에서부터 사전협의가 되었던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공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핑계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KF-21 전투기에 자국의 뛰어난 미사일 탑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진심은 뻔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국제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이 순간 미국은 현재까지 공중전력 대부분을 자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자 비겁하게 갑질을 하며 경고장을 띄운 것인데요. 물론 미국에서는 초반에 KF-21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KF-21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대한민국 방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미친 성장세로 인해 그 예상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의 최대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기술 강국으로서 갑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처음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은 미국 것이 아닌 영국산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사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현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입니다.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긴 사거리에도 속도는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도 미국제에서 독일의 IRIS-T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통일한 것이죠. 결국 유럽산 미사일만으로 KF-21 전투기 무장체계를 완성시키려는 순간 미국에서도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미국산부터 유럽산 미사일까지 모두 탑재 가능한 멀티형 전투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얕잡아보는 중국을 참교육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의 전력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에까지 KF-21 전투기 개발 당시에는 미국의 도움 없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 비웃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F-21 전투기를 보며 미사일이라도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장통합은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 전투기의 확장성은 세계 방산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KF-21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화력의 나라 대한민국은 빠르게 KF-21 전투기 국산 무장 능력을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힘을 합쳐 KGGB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500파운드 무유도 항공폭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유도 무기로 개조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적은 비용으로 공대지 정밀 타격 능력의 수준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무기 개량과 개발은 해외 외신의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군사 대치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전자, 자주포, 미사일 등 지상전에 필요한 화력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또 대규모 상비군을 무장시키고 유사시를 대비해 대량 생산 체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생산 능력과 납기, 가격적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화력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에 힘입어 한국 무장체계의 화력은 세계 최선두를 달릴 정도로 놀랍습니다. 한국이 괜히 화력의 나라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KF-21 전투기의 화력은 물론 개발이 완성되어가는 일명 핵탄두 미사일 현무5의 화력도 세계가 놀랄 정도입니다. 이 역시 지상 무기인데 대한민국은 2200대 이상의 전차 자주포와 복사포를 모두 합해 11,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을 가졌으며 국토 면적 대비 엄청난 규모의 육군 전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술에 대해서는 불모지였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전투기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화력 기술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항공무기 체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FA-50 전투기와 함께 단숨에 세계 방산시장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기 개발에 있어서 해외 수출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대한민국은 준수한 성능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빠른 배송 일정으로 인해 해외 다양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폴란드의 경우 대한민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FA-50 전투기를 인도받았습니다. 미국이 폴란드에게 F-16 전투기를 2030년이 되어서야 인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걸 보면 한국의 전투기 납품 속도는 미친듯이 빠른 수준입니다. 기체의 성능 신뢰성과 빠른 납기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 역시 이제 막 생산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이미 철저합니다.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생산 공정과 공급망 관리는 이미 확립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제조 및 조립 단계가 상당 부분 간소화되었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은 빠르게 납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무기 수출국인 독일이나 프랑스는 오랜 기간 군비를 축소해오면서 재래식 무기 체계의 생산 규모를 줄였고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자국 재고의 보충과 기존 발주 물량 등으로 신속한 납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겹쳐 빠른 생산 능력, 검증된 성능, 적정한 가격을 갖춘 한국 무기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신성처럼 떠오른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거래는 한국이 신속한 납기 충족 요구에 성실히 부응한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대한민국 방산은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한국이 세계 방산시장의 수출 강대국으로 자리잡고 자주국방 실현까지 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